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전체적인 미국 시장 분위기를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맵을 보시게 되면요. 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제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 주된 이유는요. 역시 뭐니 해도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A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이제 인도어에서도 그 실내에서도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백신을 맞은 사람도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미국 전체가 다 지금 현재 굉장히 델타 바이러스가 빠르게 이제 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그 투자들의 그 움직임 자체가요 적게 움직여요. 즉 작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다행히 FOMC 미팅을 앞두고 또 오늘 사실은 굉장히 투자자들이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아주 그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전체적인 이 시장을 이끌었던 그 주식은 결국 구글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구글과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은 장 후반에 이렇게 잠깐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그러나 그 결과 어닝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페이스북도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전망이 조금 걱정을 이제 애플과의 그 어떤 그 충돌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좀 이렇게 남기면서 페이스북이 살짝 좀 빠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구글 주식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지난 2분기 그 발표 전부터 시작해서 한 두석 달 전부터 구글과 페이스북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 하고 있는 강의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구글 주식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추매를 해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 구글 주식이 오늘 많은 분들을 기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와 아마존은 조금씩 힘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때가 오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인내하시면 큰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죠. 그 많은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었던 FOMC 미팅인데요. 자, 그 FOMC에서 있었던 그 미팅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금 보도 기사에 따른 것처럼요. 핵심에 여기 다 달려 있습니다. 페드가 뭐라고 했냐면요. Economy has made progress. 자, 경제가 충분히 발전을 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나 뭐라고 했냐면요. But not enough to start tapering asset purchases. 자, 뭡니까, 여러분? 테이퍼링 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산들을 사들이는 데서 테이퍼링 하는, 줄여나가는 것을 하기에는 not enough,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 모든 걸 다 담고 있는데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합니다. FOMC가 내린 중요한 결정 두 가지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No change in rates. 자, 금리 인상에 전혀 금리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요. No change in asset purchases. 자, 이건 테이퍼링 한다는 거잖아요. 테이퍼링을 아직 하지 않는다. No change다. 사실 지금 매달 자산을 그 120조 원씩 계속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 줄이지 않겠다라고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확실히 말해줬고요. 자, 그리고 그 발표문에 있어서 그 변화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요. 그 앞에서 우리가 그 헤드라인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이제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그 경제가 여전히 진보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대로. 자, 그런데 이 커미티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FOMC 미팅이. 그 미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제 발전들을 계속 평가하고 진단해서 그다음에 이제 언제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여러분 이 FOMC가 이러한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된 이유는요. 여전히 아직 그 미국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회복되고 있지만 그 여전히 그 문제가 뭐냐면요.
현재 그 고용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그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자 그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게 지난주에는 올랐다가 또 이제는 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관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꾸준하게 이 이제 고용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요. 자, 그 말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회복은 되고 있지만 아직은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이퍼링을 섣불리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관건이죠. 이 델타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또 락다운을 한다거나 뭐 부분적인 폐쇄를 한다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지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측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델타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금 현재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백신을 빨리 좀 더 독려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현재 지켜봐야 됩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여전히 미중 분쟁도 지금 경쟁이 치열하죠. 자, 그런 부분도 여전히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미국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자체가 이제 자신들의 그 기업들의 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징계들이 미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체적인 지금 현재 상황이 FMC가 섣불리 테이퍼링을 뭐 과감하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주식시장에는 좋은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훨씬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건 스탠리가요,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그 막대 그래프가 보이시죠?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테슬라와 포드와 GM을 비교한 그래프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에비타를 가지고 비교를 한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자, 에비타가 그렇다면 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에비타는 뭐냐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그린 색깔로 하이라이트 했지 않습니까? 자, 이 글자를 전부 다 앞 글자만 딴 것이 EBITDA입니다. 자, 첫 번째 E는 earning이에요. 그리고 B는 before입니다. 그리고 I는 interest, T는 taxes, 그리고 D는 depreciation, 그리고 A는 amortization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익이에요. 자, 수익인데, 텍스를 빼기 전에, 텍스를 포함하기 전에, 그리고 또 이자, 그죠? 이자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가상각극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다 제외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다 포함시키기 전에, 전체적인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이 에비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어떤 진정한 가능성, 진정한 그 순수한 성장성을 보려면 세금이나 또 감가상각이나 또 인트레스트, 이자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어떤 다 적용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기업의 가능성이나 성장성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에비타를 통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 에비타 수치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성, 미래성을 장기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에비타를 이 수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그런 면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2021년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만 해도 그 에비타가 그 포드나 GM이 굉장히 좋아요. 여전히 테슬라가 밀리거든요. 자, 그리고 2022년도까지도 밀려요. 근데 2023년, 2024년, 2025년도까지 보게 되면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황색이 테슬라인데요. 그리고 파란색하고 연한 파란색이 이제 포드와 GM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테슬라의 에비타가 굉장히 높게 잡히죠. 그 말은 테슬라의 미래성, 성장성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예요. 이 earning 자체가 이 수익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제 차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이제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회사를 합쳐도 수익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모건 스탠리가 2분기 어닝 발표를 보고서 향후 2030년도까지의 분석한 자료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요. 먼저 레브뉴를 보십시다. 이 매출입니다. 자, 매출이요. 2020년도 작년 한 해 총 매출이 얼마였냐면은 31.5 빌리언이었어요. 자, 그런데 10년 뒤 2030년도가 되면 322.3 빌리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322 빌리언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몇 배가 뛴 겁니까, 여러분? 10배 이상이 뛴 거죠. 여러분, 지금 매출이요. 10년 뒤에 10배 이상 뛴다는 말은 지금으로부터 주가도 10배 가까이 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칠게 표현하자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싼 거죠. 테슬라 주식이. 뭐, 10년 뒤에 10배가 뛴다? 지금이 싼 거 아닌가요? 제가 자꾸 싸다고 하는 게요.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제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아무리 분석해봐도요. 10년 뒤에 10배 이상은 충분히 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싼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면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리고요. Auto Gross Margin인데요. 자동차를 판매해서 얻어들이는 마진율입니다. 이 마진율도 엄청나게 커요. 2021년도 예상이 얼마냐면요. 자동차 마진율이 25.8%예요. 자, 이것도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2022년도에도 25.4%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25%씩 마진율이 떨어져요. 자, 여러분, 자동차만 판매해서 이 정도 수익이 어느 정도냐면요. 삼성전자가, 제가 어저께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전체를 매출하고 나서 단기 순이익, 순수 마진율이 얼마냐면요. 대략 한 10% 남짓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넘버원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요, 자동차만 판매해서, 순수하게 자동차 판매해서 평균 25% 이상의 마진율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좀 엄청난 거죠. 사실, 그죠? 자, 그리고 EPS입니다. 자, earning per share를 보더라도요, 2021년도 earning per share가 대략적으로 $5 이상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한 4년 뒤가 되면은, 16.61달러가 된다라는 거예요. 3배 이상 더 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지금 여전히 테슬라 주가는 싸다고 보면 되고요. 조금 발전이 느리다고 해서 주가가 천천히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여전히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요. 싸기 때문에 추매도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오늘 백악관이 중요한 발표를 또 하나 했죠. 현재 550조 원에 이르는 인프라 투자를 오늘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했는데요. 자, 550조 원 중에 7.5조 원을 어디에다 갖다 붓게 되냐면요. 전기차 그 충전소 있죠. 차징 스테이션에 쏟아붓겠다라는 디테일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무려 7.5조 원을 미국 전역에다가 충전소를 깔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충전소를 깔겠다라는 인프라 투자 계획이거든요. 무시무시하죠. 자, 결국 이것은요, 사실 백악관이 이제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이러한 엄청난 투자 규모를 밝힌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충전소가 늘어나게 되면요, 미국의 전기차 마켓 쉐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전기차를 살려고 할 때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내가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느냐, 그죠? 지금 현재 전국에 깔려 있는 가스 스테이션 있잖아요, 그죠? 주유소가 전국에 깔려 있는데 그것만큼 이 전기 충전소가 깔리게 되면 누구나도 여러분 그 전기차를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기차 수요가 늘게 되고 당연히 미국의 마켓 쉐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그 모델 S 롱 레인지 버전이요. 지금 주문을 하게 되면 언제 받게 되냐면은 내년 2월이나 3월 달에 받게 됩니다. 이 모델 S는 럭셔리 버전 아닙니까? 지금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차는 많이 팔면 팔수록 테슬라에겐 정말 수익이 EPS가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지금 폭발적입니다. 지금 주문해도 내년 2월, 3월 달이니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보시겠죠. 3분기는 이미 마감이 다 끝났고요. 정말 폭발적인 지금 테슬라 차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쌓이면요, 주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지혜로운 판단들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